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나도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탄고지로 유명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알아보기 위해 제 동생을 모셨습니다. 45kg를 감량해서 저희 집안의 자랑입니다. 자, 그럼 동생님,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뭔가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그냥 간단하게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죠. 원래 간질을 앓고 있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식단인데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을까 연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식단이기도 하죠. 그럼 대체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가 뭔가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지방을 원래 줄여야 맞는 건데 네. 왜 그러죠? 원래 보통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그러면 지방이 탈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많은 영양소 중에 그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보통 탄수화물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지방이 타고 그 다음에 단백질 탑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가장 태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탄수화물이 다 타고 지방을 그 다음에 태우기 쉽게끔 만드는 게 원래 우리가 알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아예 탄수화물을 극한적으로 줄여버리면 뇌는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순위인 지방을 먼저 태우게 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현상을 키토나라고 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 키토나를 형사시켜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1순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 상식으로는 탄수화물도 적게 먹고 지방도 적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저탄고지를 하죠? 근데 탄수화물도 적게 먹고 지방도 적게 먹으라는 말은 외국에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확히 이 정도 탄수화물을 먹어라가 보통 45%에서 50% 정도입니다. 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이 워낙 쌀이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먹는 비중이 65%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방도 같이 줄여라가 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에너지를 당연히 만들어서 우리 몸이 써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많이 먹거나 지방을 줄이면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요. 그렇죠. 근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게 지방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삼겹살. 먹기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는 것들이 보통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일단 단기간으로 살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거기다가 공복감, 다이어트 때 제일 힘든 거죠. 근데 지방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복감이 덜합니다. 힘들지 않고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인데요?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할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다 이거 했겠죠. 그렇죠. 부작용이 있나요? 모든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것은 논리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정말로 이 식단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지방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무섭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거의 아예 안 먹다시피 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몸의 수분도 줄어듭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연히 탈수 증세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나트륨 손실로 인한 빈혈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제 주변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는데 부작용보다는 아예 효과가 없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오히려 살이 더 쪄버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요? 아주 중대한 오류죠. 무슨 오류죠? 어떤 다이어트 식단이든 올바르게 꾸준히 하면 정말로 효과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올바르게가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고지인데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다시피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100%로 따졌을 때 한 5%에서 10%. 그것도 일반적으로 먹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에서 흡수하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씩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식단이 어떻게 되죠? 탄수화물이 거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원래 5%에서 10%를 가뿐히 넘어버리는 식단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줄여도 10% 미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방만 높여버리면 아직도 뇌는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키토 상태라고 믿는 건가요? 그렇죠.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지방을 더 먹어야 되는 다이어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엄청 잘못된 생각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서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거지 그 주된 에너지원인 지방도 남으면 쌓이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 몸에서 원래부터 지방은 풍부했어요.
갑자기 왜 팩폭하세요? 풍부했는데 더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내가 지방을 태우긴 하겠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더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탄수화물 줄였으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지방을 더 먹어야 돼 하면서 섭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탄고지. 그렇죠. 원래 먹던 대로 먹어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먹는 게 허용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지방을 별로 섭취를 안 하던 사람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삶이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의 대부분 보통 가공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에도 가공식품에 들어간 지방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쉽고요. 근데 이 가공식품들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각종 조미,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양소들까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더러운 키토, 더티 키토라고 말을 해요. 그럼 클린 키토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공식품이 아닌 것들로 식단을 구성해야 돼. 근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손이 많이 가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되게 노력을 해서 식단을 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다이어트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쪄버리거나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특히나 이런 분들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주의해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간질 환자를 위한 식단이라고 했잖아요. 환자를 위한 식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사람이 꼭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원래 고지혈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들은 한번 이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면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단은 건강한 사람들도 안 맞는 다이어트일 수가 있어요. 왜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식단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죠? 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고 운동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영양소는 누가 뭐라 해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거의 안 먹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무기력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감소해서 순발력이나 민첩성도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 무리를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근육, 성장을 더디게 하거나 아예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 가공식품이 아닌 식품들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칼로리 소모에 맞춰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의 경우 지방을 더 먹지 않으셔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탄수화물 감소로 인한 수분 손실, 이거를 막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그로 인한 나트륨도 조금씩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지방이 주 음식이어도 당연히 채소나 과일들을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도 보통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 뭐 올리브유나 마가린 이런 쪽을 섭취하시는 게 더 깨끗하게 무리 없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운동까지 경험하면 더 좋은 다이어트가 되겠죠? 잠깐! 아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맞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운동의 경우 보통 이렇게 순발력을 요하는 운동 아니면은 엄청난 근력을 요하는 운동들이 안 좋다는 거지. 보통 조깅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이 저강도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럼 저희 티키타카의 홈트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겸하기 좋은 운동이겠네요? 아, 이것도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티키타카의 홈트를 살펴봐주세요.